어머, 저기 애들 어떻게 차오잖아. 그 외침이 울리자마자 강태윤은 본능처럼 몸을 던졌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 앞에서 그는 두 아이를 끌어안고 그대로 도로 위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귀를 찢는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는 멈춰 섰고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품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태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눈매도 입술도 어릴 적 자신의 사진과 겹쳐 보일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태윤이 조심스럽게 묻자 아이 하나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엄마. 그 순간 인파를 헤치고 한 여자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태윤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힌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여자, 서은아였습니다. 그날 사고로 사라졌던 사랑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그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태윤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그룹 후계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모든 것을 가진 남자라고 불렀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공허함의 시작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믿었던 연인 서은아였습니다. 그날 이후 태윤의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아내 윤설이는 오래전부터 그의 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꿉친구이자 재벌가에서 정해준 배우자였고 모두가 완벽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는 온기 대신 계산과 침묵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보다 오래된 관계의 습관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네. 회사 일 좀 있었어. 설인의 목소리에는 걱정 대신 익숙한 냉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윤은 더 말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두 사람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집은 넓었지만 숨 쉴 틈은 없었습니다. 태윤은 집에 있어도 늘 밖에 있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은아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동네에서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깨어난 병실에서 들었던 말은 아직도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태윤이는 결혼은 나랑 하기로 했어. 너랑 결혼하면 그 많은 재산 다 내려놔야 하는데 그런 선택은 안 하지 그러니까 태윤이 힘들게 하지 말고 떠나. 은하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그의 인생에 짐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설인의 말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태윤은 모든 걸 가져. 은하는 그 말을 사랑을 위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태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하는 자신이 두 생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람과 두려움 끝에 남은 것은 책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은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과거를 묻고 이름도 기억도 사랑도 조용히 접어두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다고 믿었던 두 사람의 삶은 그렇게 평행선처럼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행선은 아이들이 차에 치일 뻔한 그날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윤은 그날 이후로 계속 같은 장면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아이들을 안았던 감각보다 마지막에 마주친 그 여자의 얼굴이 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피곤해서 착각했다고 넘기기엔 너무 분명한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들 손을 잡고 서 있던 여자. 놀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다가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지던 그 얼굴은 태윤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윤은 그때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야? 그 여자는 분명 멈칫했습니다. 딱 한 박자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순간이 태윤의 심장을 세게 쥐어짰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 말과 동시에 아이들 손을 꽉 잡고 뒤돌아섰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여자의 걸음에 맞춰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잠깐만요. 태윤이 다시 불렀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태윤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도망치듯 사라진 그 태도가 모든 걸 부정하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을 닮은 여자를 봤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너무 다급하게 피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윤설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윤은 신발을 벗으며 무심한 척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길에서 이상한 일 있었어. 뭔데? 사람을 하나 봤는데 헷갈리더라. 요즘 너 피곤하잖아. 설이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태윤은 그 반응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태윤은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여자의 눈빛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부정하려고 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은하가 자신을 보던 마지막 날의 표정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태윤은 일부러 그 근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유를 붙이자면 우연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세운 순간 익숙한 아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자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윤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까지 신경 쓰일 리 없어. 태윤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모릅니다. 그 여자가 왜 도망쳤는지, 아이들이 누구인지. 하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믿었던 과거가 다시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요. 서은하는 아이들을 끌어안다시피 하며 인파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봤다는 걸, 이름을 불렀다는 것, 은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 하나가 숨이 가쁘다며 손을 놓으려 했습니다. 은하는 아이를 안아들며 속도를 늦췄지만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오는 동안 은하의 머릿속은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붙잡히면 끝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아이들을 먼저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질문이 시작될 게 뻔했습니다. 왜 아이가 둘인지, 왜 저 나이인지, 왜 이렇게 닮았는지.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아이들의 삶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은하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며 은하는 일부러 골목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CCTV가 적고 사람들이 적은 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왔습니다. 그게 은하를 더 다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 따라와? 아이의 질문에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조금 놀라서 그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수십 번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르자 은하는 일부러 다른 동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뒤따라왔을 가능성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을 닫고 잠그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하는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야 벽에 기대숨을 골랐습니다. 몇 년을 잘 피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우연적인 만남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가 아이들을 안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익숙했고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은하는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두려웠습니다. 그가 이상함을 느꼈다는 사실 자체가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은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더 멀어지는 것. 그가 찾기 전에, 질문하기 전에, 확신하기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한번 사라지는 것. 은하는 조용히 아이들 얼굴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지금 잡히는 건 다시 만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시작이었습니다. 강태우는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를 본 순간부터 자신의 일상이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그날 사고가 났던 시간대를 기억해냈습니다. 아이들이 도로에 있던 그 정확한 순간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그날 아이들 중 한 명이 했던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놀라서 울기보다 먼저 다른 아이의 손을 더 꽉 잡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상하게도 숫자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숨을 고르듯 반복하던 소리였습니다. 태우는 그 장면을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너무 또렷했고 너무 특이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태우는 일부러 그 근처 작은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들를 법한 곳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던 순간 태윤의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작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하나, 둘, 셋. 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산대 옆에서 연필을 고르던 아이가 똑같은 방식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작은 공룡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태윤은 그 스티커를 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아이가 넘어질 뻔했을 때 손등에 붙어 있던 바로 그 스티커였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옆에는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태윤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녀 역시 태윤을 알아본 듯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손을 잡고 계산대를 떠났습니다.
태우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아이들, 그리고 그 여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 장면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윤설이는 그런 태윤을 힐끔 바라봤습니다. 요즘 너 진짜 이상해. 그런가? 태윤의 대답은 짧았고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설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윤의 침묵이 처음으로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태윤은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숫자를 세던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던 여자의 눈빛도요. 피하려고 애쓰면서도 이미 들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한편 서은아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자마자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태윤과 다시 마주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긴 안 돼. 은하는 그날 밤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은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놓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마주친 사람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은하는 더 멀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진실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방향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강태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할 단계라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출근하지 않고 차를 돌렸습니다. 목적지는 회사도 집도 아닌 오래전 기억에서 지워버렸던 장소였습니다. 사고가 났던 날 이후 태윤은 단 한 번도 그 기록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정리해준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이었습니다. 사망 확인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기록 보관실은 조용했습니다. 몇 년 전 문서들이 그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윤은 사고 날짜가 적힌 파일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상하리만큼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 장소, 차량 번호. 너무 깔끔했습니다. 태윤은 멈췄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이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사고에는 사진이 더 남습니다. 그런데 핵심 구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태윤은 병원 기록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망 진단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은아. 사인은 교통사고 후 과다출혈. 그는 진단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의사 이름과 병원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사고 시각과 사망 판정 시각 사이가 너무 짧았습니다. 태윤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시간은 분명 그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이상하네. 태윤은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냈습니다. 그는 병원 이송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은하가 도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도착 전 사망. 태윤은 손을 멈췄습니다. 도착 전 사망이라면 왜 병원 기록이 이렇게 많을까요? 수혈 준비 기록, 응급 처치 대기 기록. 모두 환자가 있었을 때만 생기는 문서였습니다. 태윤의 심장이 느리게, 그러나 무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병원의 응급 기록까지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간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신혼 미상의 여성 환자 기록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 없음, 보호자 없음, 상태는 중상. 태우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사고 시간, 이동 시간 전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바꾼 거야.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태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우는 윤설인을 마주했습니다. 설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와? 확인할 게 좀 있었어. 또 그 여자 때문이야? 설인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태우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 잘못 봤다니까. 태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설이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느꼈습니다. 이 기록들 사이 어딘가에 윤설인이 모르는 이름이 아니라 윤설인만 아는 이름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날 밤 태우는 서재에 앉아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죽음이라고 믿었던 문장이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사고는 끝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분기점이었다는 것을요. 윤설이는 태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질문이 사라졌다는 건 이미 답을 찾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그냥. 태윤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그냥이 오래 걸렸습니다. 설이는 혼자 남은 서재에서 태윤의 동선을 떠올렸습니다. 출근 시간, 귀가 시간, 통화 기록까지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닿았습니다. 그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을 보고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설이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전에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번호였습니다. 그때 일 아직 깔끔한 거지?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록은요? 손댈 수 있는 건 다 손댔습니다. 그 대답이 설인을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나? 설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혹시 남은 게 있으면 지금 말해.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설인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윤에게는 존재조차 들킨 적 없는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병원명과 날짜만 적힌 메모, 그리고 단 한 장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응급의학과 당시 당직 의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이는 그 명함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한 번도 직접 확인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아직도. 설이는 바로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이미 리모델링을 거친 상태였습니다. 간판도 응급실 동선도 전부 바뀌어 있었습니다. 설이는 안내 데스크에 짧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여기 근무하던 응급의학과 의사요. 직원은 잠시 전산을 확인했습니다. 퇴사하신 지 꽤 됐어요. 연락처는요? 개인정보라서 어렵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병원을 나서던 순간 설이는 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때 신원 미상 환자 건 말이지. 설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기록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 나왔잖아. 그래도 위에서 정리하라 해서 넘어갔지.
서리는 그 자리에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고 이미 충분히 들은 말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서리는 핸들을 세게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온 서리는 태윤을 기다렸습니다. 태윤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확인할 게 많았어? 응. 서리는 그의 대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을 냈을 텐데 지금은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태윤이 그 여자를 마주쳤다면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지금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서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늦기 전에 태윤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증거가 아니라 사람부터 없애야 한다고. 윤서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태윤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서리는 은하가 아이들과 자주 들른다는 작은 공원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 가방을 정리하던 은하는 낯선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서린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서린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은하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서린은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윤서린은 아이들을 보는 순간 모든 계산을 바꿨습니다. 숨길 필요도 애둘러갈 이유도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은하의 앞에 서린이 섰습니다. 시선은 인사 대신 곧장 아이들에게 꽂혔습니다. 생각보다 크네. 서린의 말에 은하는 아이들을 본능적으로 감쌌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네.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쳤는지. 은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린은 그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너 착각하지 마. 서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태윤이네 쪽에서는 이미 다 알아. 너 말고 아이들만. 그 말에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린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는 필요 없어. 아이들만 있으면 돼. 서린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이 끝난 일처럼 담담했습니다. 재벌가에서는 핏줄만 중요해. 엄마가 누군지는 관심 없어. 아이 하나가 은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은하는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들 뺏기고 싶지 않으면. 서리는 은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해외 아파트 이름과 항공권 예약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사라져. 이번엔 더 멀리. 연락처도 흔적도 남기지 말고. 그럼 아이들과 함께 살 수는 있을 거야. 은하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서리는 짧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넌 아직도 사람을 믿네. 그래서 늦어. 그 순간 공원 입구 쪽에서 누군가 멈춰 섰습니다. 강태윤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린의 얼굴, 은하의 굳은 표정, 아이들을 감싸는 손짓이 하나의 장면으로 겹쳐졌습니다. 태윤은 들었습니다. 태윤은 다 알고 있어.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도
그 말이 은하를 옥죄고 있다는 것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리는 태윤의 존재를 아직 느끼지 못했습니다. 은하에게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너 하나 사라지면 끝날 일이야. 그땐 내가 직접 처리할 수 없었잖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뭘 처리해? 서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순간 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아이들은 상황을 알지 못한 채 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윤은 아이들 얼굴을 보고 다시 은하를 봤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웃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태윤의 눈빛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명해. 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발짝도 물러설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거짓말이 닿지 않는 자리에 태윤이 서 있다는 것을요. 공원에 흐르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태윤의 시선이 윤서린에게 고정되는 순간 그동안의 계산과 거짓이 한꺼번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만 있으면 된다고? 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서리는 본능적으로 웃으려 했습니다. 늘 그래왔듯 상황을 말로 눌러버리려는 습관이 먼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 다들 상처 안 받게 하자는 얘기였어. 태윤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짧은 거리에서 서리는 처음으로 위협을 느꼈습니다. 상처? 내가 한 말 다 들었어.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더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도 오해도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사고 기록, 병원 기록, 태윤의 말이 이어질수록 서린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날 누가 움직였는지도 다 확인 중이야. 서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태윤은 이미 절반 이상 진실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만하자. 서린이 처음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면 조용히 정리할 수 있어. 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너 혼자 정리할 일은 없어. 이제는 법이 할 일이야. 그날 밤 태윤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고 조작, 기록 조작, 협박 정황까지 모든 자료가 테이블 위에 올라갔습니다. 윤설이는 다음날 기사로 자신의 이름을 마주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과거 사고, 은폐 의혹. 집은 더 이상 그녀의 성이 아니었습니다. 태윤은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단 한 줄의 변명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끝이야. 태윤의 말은 짧았습니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태윤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입에 올릴 애들 아니야. 그 순간 윤서리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요. 모든 진실이 드러난 뒤 강태윤은 더 이상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서은아 앞에 섰습니다. 미안해. 이번에는 변명도 이유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그 침묵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이제야 이해해. 은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처음으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저씨가 많이 늦었지.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특별한 음식은 없었지만 웃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내일도 와? 태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같이 살 거야. 은하는 그 말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답이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태우는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참석했고, 은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등을 맡겼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태윤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순간 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윤설인의 이름은 더 이상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정리되었고 현재는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 은하는 태윤에게 말했습니다. 그땐 정말 무서웠어. 태윤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게 살자. 네 사람은 창밖으로 지는 해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닌 회복으로 끝났습니다. 사랑은 거짓을 이겼고 가족은 다시 완성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